아까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냥 약간 해답을 찾긴 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퇴직을 하면 이게 고향에 가서 살려고 그래요. 예. 근데 고향에 가면은 시댁이니까는 모실 어르신들이 많아요. 네. 시부모님 다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 시부모님 안 계시진 않는데 친척들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가도 이분도 모시고 이분도 모셔서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럼 거기서 그냥 제가 젊으니까 다 이렇게 나눠드려야 되고 얘기 들어야 되고 막 그런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 모셔가갖고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나는 절대로 안 내려간다. 나는 이제 지금 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내 몸 하나 난 건사하기도 힘드니까 난 누구 뒷바라지 못한다. 자기는 딴 데 가서는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말도 이해는 가지만 고향에 가면 자기는 자기 세상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맨날 그리고 시골 가면 소리 막 엄청 얘기가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가 어쩌고 근데 다 싸움터예요, 진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 생각이 달라갖고 여기 가면 이 얘기 절대 하지 마. 여기 가면 이 얘기 절대 하지 마. 그러니까 그 속에 나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는 거기서 막 집이 나와가지고 막 살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제 무산이 됐는데 이제 또 자꾸 이제 그런 이제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 들어가면 나는 지옥이라는 게 너무 사실처럼 그려져 있어가지고 아까 우보님은 그게 다 생각이다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난 100% 그냥 맨날 나이 드신 분들 뒷바라지하고 뭐 조금 저기 하면 쟤는 어떻다 저렇다 그냥 사실은 시댁에서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살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이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얘는 어떤 애게 드러나는데 그거 드러나는 거 별로 그냥 그런데 남편하고 이제 또 계속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 가지고 여태까지도 많이 싸우고 살았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남 얘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서 이렇게 또 싸우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거기는 이제 시골이니까 교통도 안 좋아서 나오기도 편치가 않아요. 제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생각이 복잡한 거죠. 한 2, 3년 안에는 내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그렇다고 뭐 이제 저기 뭐야 가정 형편이 좋아서 방을 따로 얻어서 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 참 진짜 심각하겠습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 시골 사람들은 일이 없으니까. 아니 며칠 전에 하는 게 너무 말하는 게. 그래서 지금 명상마을은 동네하고 한 800m 떨어져 있거든요. 그 좀 이제 이 산속으로 이렇게 오르막이다 보니까 사실 이 동네 노인들이 많은데 힘드니까 사실 거의 잘 안 올라와요. 그런데 그저께인가 노인 두 분이 산책 나오셨다가 차가 다 있어가지고 성상님이 있는 줄 알고 왔다고 그러면서 구경 좀 하자고 그러면 더구나 요즘 이거 이런 쌌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가면 집에 이 날도 춥고 그런데 집에 계셔야지.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안 드셔가지고 구경 왔다라고. 어떻게 해요? 그 구경하시라고 오시라고. 그런데 또 오신 분은 어떻게 그냥 보내요? 또 차 타고 또 사과 깎아가지고 이렇게 우울 올라가셨어요. 그 마침 딱 한 2시 반에 또 오신 거예요. 식사하시고 이제 산책 오셨나봐. 우리는 딱 그때가 식사 시간인데 문제는 시골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오고 싶으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좀 멀어서 자주 안 오지만은 만약에 동네 가운데 있으면 지나가면서 들여다보고 그냥 아마 수시로 이렇게 들어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야 뭐 어때요? 저야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가령 남편분이야 뭐 고향에다가 뭐 불편한 거 하나도 없죠. 뭐 남편분이 고향이니까 오면 같이 앉아서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 뭐 차 뭐 깎아낸 거 뭐 하는 거 온갖 신경도 갈대님이 다 쓰셔야 되잖아. 사실 아무님도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와 관련된 것은 제가 다 하죠. 그러니까 아무님은 동네 모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하고의 만남도 개별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다 하고, 그리고 동네 가서, 저야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불쑥불쑥 들어오면은 아버님은 정말 힘들 거예요. 응? 아마 갈대님 가시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시골에는 그게 제일 그래요. 그 시골에는 또, 이 겨울 되면요, 같이 점심을 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을 가면 우리 동네도 보니까 한 11시쯤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들 아침을 안 드시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찍이 나오셔가지고 아침 겸 점심 드시고, 그럼 거기서 이제 다른 일 없으신 분은 하루 종일 먹고 또 쉬고 노시다가 또 간단하게 저녁 또 남은 점심 때 남은 거 대충 해가지고 드시고 또 집에 가서 그냥 주무시고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앉아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화제거리가 되겠지요. 저 사람들은 저기서 뭐 먹고 사는지 몰라, 뭐 하고 사는지 몰라. 맨날 그러겠지요. 그거 뻔해요. 그거야 저 사람들은 들어와서 뭐 하고 사는지, 농사를 짓고 사는지, 농사도 안 짓는 것 같은데 뭘 먹고 사는지, 뭘 하고 사는지. 맨날 그러겠죠. 차는 하나씩 들어가더라 하면서. 그러게. 그런데 우리야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뭘 하고 하든 우리 기회 안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만약 이게 또 기회 들어와 봐요. 그러면 정말 못 살지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갈대님이 만약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온전히 도인이 돼서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마 미칠 거예요. 언제 도인이 되겠어요? 아니, 이제 안 그러면은 돛 닦으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가서 잘못 병이 나는데 지금 시골에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간다니까 시골 동네에 그런 특세를 많이 해서 거기 못 살고 나온답니다. 이 아빠는 이제 그것 때문에 딴 데를 안 가려고 하는 거고 나는 거기 들어가는데 그거 사시는 데는 사시라고. 아니 그런데 이제 그건 고향이니까 그건 아닌데 그런데 고향에도요 1년에 한 번 제가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마을회의에 가요. 연말에 이제 그 동네 결산하는 그 회의하고 또 가령 다른 특별한 일이 있다라고 연락이 오면은 그렇게 가는데 거기서도요 싸워 동네 그 노인들끼리도 거기서도 서로 아니 불과 한 15명 정도 다 될까 말까 그것도 노인도 다들 70이 넘은 노인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보고 올해 몇 살이요? 노인회 들어와야 돼. 이제 환갑 맞긴 한데. 그거밖에 안 됐어. 못 들어다니. 근데 하여튼, 거기서도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오래 살았던 분들도 싸우는데, 똑같은 얘기를 할 리가 없죠. 사람마다 다 다른 얘기 하겠죠. 그거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못 살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그 노인이 오셔서 선상님들은요 올 때부터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알 수가 없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저는 불편할 게 없어요. 저야 뭐라고 하든 그렇죠. 불편할 거 없어요.
뭐 싸울 일 있으면 싸우면 되고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에 예? 일이 일비하지 않으니까 뭐 좋다는 사람도 있고 뭐 당연히 나쁘다는 사람도 있겠지 그거야. 그런데 그 어떻다는 것을 잘 아니까 괜찮지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가령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특히 불쑥불쑥 들어오는 데는 불쑥불쑥 오고 그렇다고 해서 오는 사람을 그냥 또 보낼 수는 없고 그러되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남편하고 헤어지실 수도 없잖아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응? 전 섬에 들어가 살자고 그러는데요. 이제 가끔가다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기본적인 마음은 시골로 고향으로 가야 된다. 자기 나이가 자꾸. 뭐 그거는 뭐 나쁠 건 없어요. 시골 생활에.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문제는 어딜 가든 어디에 처해지든 그러니까 항상 도의 점검을 하고 사시면 돼요. 스님, 스님이라도 여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시골에 살았다니까 심상이 한 번씩 가면 옛날보다 더해요. 지금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바쁘고 옛날에 찍어 먹고 뭐 전부 다 빨래도 손을 해야 되고 밥도 손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요즘은 좀 한가하니까 이게 전부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한다니까. 그 똑같이 앉는 사람이 똑같이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삶은요. 사실은 가령 좀 전에 문사님이 말씀하신지 몰라도 시골살이 하면요 또 그대로 다 살아가요. 응? 가령 집안에 화장실이 없고 밖에 화장실이 있으면 또 다 살아가요. 옛날에 뭐 시골 다 그렇게 살았는데 뭐 사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다 항상 비교를 하니까 불편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렇게 불편할 뭐라고 그럴까 괜찮아요.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가령 남편분이 한번 그 생각이 나서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남편분이 만족스러운 삶이 안 될 텐데 이제 계속.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안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갈대님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제 남편을 희생시키시겠다고요? 응?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안쓰러워요. 여태까지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또 자기가 노후에 이제 술도 되게 좋아해서 거기 가면은 친구들하고 날마다 술 먹고 막 그러는데 그 삶을 즐기고 싶어서 이제 거기 가고 싶어 하는데 또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면 남편분이 거기 가시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래서 내가 그러긴 했어요. 당신 지금 저기 어쩌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접해주니까 당신이 기분도 좋고 하지만 그 뒷바라지 날마다 한다고 생각해봐라. 결국 이렇게 편치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는 해도 근데 거기 친구가 거기서 이제 살려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부인이 자살을 했어요. 거기서? 예, 그 리모델링 싹 해놓고는 그냥 우울증이 약간 있었는데 남편이 얼마나 거기 가니까 술 마시고 하니까는 낚시 다니고 술 마시고 하니까 그냥 세상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 집에서 자살했더라고요. 그래요. 저기 또 경주에 어떤 분도 그 이제 남편 고향에 경주로 들어가 있어 집을 잘 지어가지고 들어가 사시는데 미치겠대요. 사실은 막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담 넘어가도 잘 있나, 자네 있나, 그렇지. 또 요즘은 담을 옛날처럼 높이 왔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네 있나 그러고 왜 그거 풀은 안 메고 그냥 그렇게 나 있다. 이 온갖 다니면서 동네 가운데 집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다 참견하네. 야 저거 빨리 비 오는데 저거 또는 저 풀 매야지 어쩌지. 이 한마디가 이 부인한테 남편이야. 아니 제가 좀 바빠서 못했어요. 이러고 넘어가지만은 부인은 전부 그게 자기한테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 양반은 그래서 도인이 다 됐어요 이제. 살면서요. 예, 살면서요. 그래서 뭐 이사 가자 그래서 하지만은
뭐 계속 그렇게 잘 살더라고 또 그래서 자 그래서 뭐냐 보세요. 자 이제 남편은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남편이 수행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 이제 그러면 자기는 한평생 갈대님을 위해서 자기는 희생한다라는 삶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가지고 뭔가 가령 좀 서운하게 하면 이제 갈대님을 전부 원망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원망해요. 당신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 인생 이게 뭐냐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 지금도 조금씩 들어요.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그렇게 얘기를 듣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봐요? 봐주면 누가 봐줬겠어요? 봐줘야 되겠어요? 수행하는 사람이 봐줘야지. 아니 수행 안 해본 사람에게 봐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자 대신에 그럴 수는 있겠죠. 정 그렇다고 한다면은 남편의 불만을 만약에 안 가면은 점점 더 쌓여갈 텐데 그러면 그러면 사는데 집 다 짓고 가거나 완전 그러지 말고 그럼 가서 한번 1년이나 한번 살아보자. 그렇죠. 라고 먼저 가볍게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당신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면 다시 나오든가. 라고 해서 일단 한번 해봐요. 아니면 그럼 당신 혼자 가서 한번 1년 한번 살아봐. 정 가서 살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헤어지자 싸지 말고 가서 한번 살아봐. 한번 살아보고 그럼 그렇게 하자든가. 그렇게 해서 한번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행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가령 무슨 문제가 실제로 생겨도 그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빠졌다가도 괴롭다가도 그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이 말들에 얽매여서 그렇다는 자각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다른 어떤 길이 보이는데 그냥 잘 안 돼서 그렇지만은 이것이 맞는 길은 아니다라고 사실은 저 사람들 탓은 아니라고 라고 하는 자각이 있으면은 원망하고 미워하고 해서 병이 되진 않겠지만은 그렇지 수행을 모르는 사람은 그 불만족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원망과 미움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령 정 그러면은 한번 먼저 가서 한번 1년을 살면서 이렇게 준비도 하고 그러면 한번 해보든가. 자연인 보니까 다 혼자 가서 잘 해놓고 부인 부르대. 당연히 정말 가고 싶으면 가서 다 정리해놓고 그러면 나를 불러. 그래서 내가 가서 내가 요런 것이 걱정되는데 요런 걱정 없도록 해놓고 그러면 나 불러. 그럼 내가 갈게. 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나도 당신 뜻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응? 요런 점이 걱정되는데, 그럼 당신이 1년 가서 먼저 살면서, 이런 점이 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도록, 좀 먼저 좀 가서 준비해놓고 그러면 나를 불러. 응? 내가 가끔은 내가 한 번씩 가볼게.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뭐 한 달에 두 번이나, 가끔 가서, 그 반찬 좀 해주고, 내가 요렇게 해주고는 올게. 응? 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완전히 안 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또, 가령, 어떤, 그런 기회를. 일단 한번 줘보라는 거죠. 예. 한번 줘보라는 거예요. 단지, 완전히 옮기자 그러지 말고, 그거 가서, 가령, 이제 옮겨놓고, 정말, 당신도 여기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싶어서 나가고 싶은데, 이제 그럴 수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먼저 가서 좀 준비를, 정 가고 싶으면, 가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한 달에 한두 번씩 내 가서 반찬도 해줄게. 라고, 그렇게 해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갈대님은 항상, 가령,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지금 살고 있는데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서도 이제, 불편하게 하는 조건들이 좀 달라지겠지요? 당분간은. 조건은 달라지지만, 결국 그 불편은, 갈대님이 지금까지 경험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들의 이 사실이라는 착각 상태가 되면 괴로울 거고, 사실 그렇지 않으면 괴롭지 않을 텐데, 문제는
그렇게 머물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보장이 없으니까 자꾸 빠지고 하는 것이 경험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검의 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되신다면은 내려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단지 그러니까 남편의 말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그런 그것이 바탕이 된다면은 지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괜찮아요. 그거는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도 돼요. 나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뭐라고 그럴까, 그냥 약속이지 그것이 꼭 지켜져야 된다 또는 거기에 얽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 먼저 가서 그러라든가 또는 거기서 살더라도 가령 1년에 일정 부분은 뭐 밖에 나와 살 수 있는 뭐 이런 걸 하든지, 나름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무조건 누르면은 그거는 사실은 수행을 아시는 분이 남의 불행을 통해서 자기 이 세상의 현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영원한 행복인가? 아니요. 그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그러면은 더 괴롭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불만을 이야기할 거고 원망할 거고, 그러면은 지키려고 했던 그 편함이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점이 있을 때 이렇게 물어보고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연말에 남편이 모임에 가갖고 울면서 자기가 힘들어서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했더니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친구들이 깜짝 놀래고, 저도 깜짝 놀랐지, 저한테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했더니, 저는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그래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남편은 성당은 다니지만 그럴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앓다가 또 그냥 뭐 해결되면 해결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눈물도 엄청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안 됐던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분이 막 저번 때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술 먹고 얘기하고 여자들은 또 여자들끼리도 잘 수다했더니 남자들은 안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장소가 아니면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근데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토로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되게 이제 불쌍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두 달 지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할 데가 없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 그랬더니 그냥 피식 웃고 말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겠느냐고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뭐 답답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와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령 왜 답답한지, 남편이 왜 답답한지도 잘 이해를 하실 거고, 또 자기가 갈대님이 왜 불편할지도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은 예를 들면은 이 갈대님이 이제 수행을 하시니까 수행 점검으로 이 삶을 수행 점검의 삶이다. 제가 전에 가령 그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들어왔냐 하면은 1990년 90년 들어와서 한창 그랬어요. 제가 아주 초기에 그걸 받았는데 그때는 엄청 비쌌어요. 2박 3일 하는데 얼마였다? 그건 한 달 월급의 반 정도가 들어갔어요.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는 사명서라고 해서 내 이 삶에서 이룰 목표, 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도록 해요. 거기에 보면 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 인연을 통해서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이걸 제가 그때 그거 적어놨더라고. 1990년대 초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한때 수행에 관심이 있다 출가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던 때 있는데 어쨌든 보세요. 이 삶이라는 것은 이 삶을 통해서 이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삶을 회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삶을 통해서 근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연의 삶이죠. 모든 인연의 삶이에요.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것이 사는 이유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떻게 보면은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은 이 삶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괴로울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모든 인연을 다 경험해봐야 사실은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일부만 경험해서는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스스로 그런 괴로움이 많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그런 삶이 처해지면은 회피하지 말고 어떤 그런 도의 점검을 통해서 살아봄으로써 그 삶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진다면은 그러면은 이 삶의 있게 된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목적이 스스로 달성되는 것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피할 게 아니죠. 그것을 아는 갈대님이니까. 응? 그래서 정말 그런 자세, 발심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남편 보고 가지 말라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수행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어떻게 보면 그 길을 통해서 괴로움이 경험돼야 돼. 왜냐면 이 사람은 그거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대에 의해서 가면은 어느 순간 그것이 깨져서 이것도 아니구나 자각이 돼야만 뭔가 이제 다른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억지로 가족을 위해서 억지로 살았지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정말 이제 내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희망이 있는데 이것도 안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삶은 내가 버렸어 라고 하게 될 거고 그것도 이 여자 때문에 내 삶 망했어 이렇게 돼갈 텐데 자 그러니까 한번 살아봐. 그래서 거기는 괴로움이 경험돼야 되고 물론 갈대님도 괴로움이 경험될 거라 일어날 거라는 것은 예상은 되지만은 그러나 나는 결국엔 그걸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해만 돼 있다고 한다면 이게 수행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누가 결국에는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갈대님이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갈대님의 감각적 욕망, 세상의 편안함이라고 하는 중생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럼 그렇게 해서 편해지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맨날 술만 한잔 들면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 샀는데 그래가지고 행복할까? 그래서 행복하지 않죠. 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헤어져 이럴 거요 또? 그러면 해결이 될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도인 수행을 하는 사람은 가리지 않아요. 처해지는 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게 처해지는 대로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처해지는 대로. 기사님한테 쏘가가 넘어가지 마. 저도 그래요. 그래도 좋은 게 아니니까. 일단 정리도 다 안 하고 자, 여기 집 팔지 말고 정리 안 하고 일단 내려갔다 올라오면 제가 집 팔고 가라 소리는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러면 돼요. 제가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한 달에 2번은 내가 수행을 가야 돼. 안 그러면 난 못 살아. 그렇게 해서 이것이 또 가령 한번 대화를 함으로써 한번 이해가 돼서 또 해소가 되고 하는 것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면은
뭐 어디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되면 불편하시면은 그냥 이제 어디 가실 데도 없잖아요. 명상마을에 오셔가지고 한 며칠 그냥 쉬다 가시고 그렇게 해주면 내가 갈게라고 그러셔도 돼. 그런 조건을 붙이면. 그래서 명상마을에 와서 며칠 쉬시다가 또 그래 이런 대화도 해가면서 그러다 가시면 돼. 정 힘드시면은 뭐 도의 정금이 잘 돼서 잘 살아가실 수 있으면은 안 오셔도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해는 되지요? 네, 이해는 돼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는 되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 명상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저의 기회예요. 응? 가령 내가 그래도 이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불편에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래서 그런데 만약 당신이 꼭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냥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지 라고 이게 이제 서로 합의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정말 걱정이 된다면은 내가 이상한 데 가서 뭐 이상하게 빠진 거 걱정된다면은 그럼 당연히 퇴직도 했고 그럼 한번 와서 봐. 응? 걱정되는지 안 되는지. 응? 모시고 오면 되겠다. 그런 절호의 기회예요. 삶이란 항상 기회도 많아요. 응?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회도 많아요. 항상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지금 뭔가를 당신이 정 그런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잘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면은 아예 안 받아들이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예.